안녕하세요. 오늘 좀 날씨가 춥죠? 근데 추운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한 이 자리를 설 수 있게 돼서 너무 좀 영광입니다. 저는 육정숙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요.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행복을 위해서 내 안에 열정을 끼우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감히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저는 현재 모델로 보이시나요? 모델과 배우로 활동하고 있고 또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주위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너를 보면 뭔가 밝은 에너지가 또 열정이 느껴져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든다.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정의 아이콘으로 좀 불리워지는데요. 일단 저 어릴 때 꿈을 잠깐 볼까요? 저는 어릴 때 꿈이 연기자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해 저의 연기자의 꿈을 갖고 대학로 극단에서 연기 생활을 시작했었는데요. 그때는 연극하는 게 너무 좋았고 또 무대에 서는 게 너무 좋아서 나는 죽어도 무대 위에서 죽을 거야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요. 낮에는 극단에서 연기 연습하고 또 티켓도 돌리고 밤에는 또 의상실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태원에서만 24시간 영업을 하던 때였어요. 제가 대학에서 의상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나마 밤에 의상실에서 일을 할 수 있었는데요. 낮과 밤에 좀 일을 다 하다 보니까 잠잘 시간이 없어서 코피도 흘리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버티다가 의상실을 그만두고 연극에만 전념을 하게 됐었어요. 사실 요즘이야 홈쇼핑에다 유튜브에다 케이블에다 연기 관련 그런 일을 할 기회가 많이 있지만 그때는 연기 관련 아르바이트가 없어서 좀 힘든 때였었고 이렇게 수입이 없다 보니까 버스비도 없어서 걸어 다닌 적도 있었고 어떤 때는 극단 대표가 운 좋게 종이버스 그 회수권 있잖아요. 그걸 주셔가지고 그 10장을 교묘하게 11장을 만들어서 사용했던 적도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그 회수권. 그래서 저는 돈이 없으니까 또 왜 이렇게 배가 고프던지 제가 극단 생활을 했을 때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는데 그 옆에 찬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심코 찬밥을 먹다가 선배한테 엄청 혼이 났어요. 너는 찬밥도 선후배가 있는데 후배가 감히 찬밥을 먼저 먹냐. 이래서 엄청 혼났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찬밥도 선후배가 있구나 라는 말을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극단 생활을 했지만 저는 끝내는 생활고를 좀 이기지 못해서 연기를 포기하고 직장생활을 이제 디자이너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월급을 받으니까 조금은 생활이 좀 나아진 생활이었지만 제 마음은 연기에 대한 갈증과 갈망이 좀 컸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 연극도 안 봤던 기억이 나는데 연극을 보면 다시 연극을 하고 싶어서 연극을 안 본 건데요. 전 다음에 다시 태어나면 뮤지컬 배우로 태어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늘 연기에 대한 열정을 가슴에 갖고 있던 도중에 한 10년 전에 우연히 2010년 3월에 에이전시에서 여러분 싸이월드 아시죠? 그 싸이월드에 제 사진을 보고 모델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참전화장품 동안 모델로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껏 모델과 연기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이 마음속에 나의 포기하지 않은 열정이 나의 꿈을 이루어지게 해주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감사하고 행복하게 모델과 연기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또 몇 년 전에는 프로는 아니지만 시니어 극단을 만들어서 대학로에서 연극 3편을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때도 저와 같은 꿈을 가진 동생과 언니들과 함께 재미있고 보람있게 무대를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저의 열정과 갈망이 또 대학로 무대에 다시 서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또 한 번의 도전, 패션 모델. 제가 또 몇 년 전에 우연히 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패션쇼 무대를 서게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 제가 빨간 드레스와 그 궁중 한복을 입고 생전 처음 런웨이를 걸으면서 패션쇼를 하게 되었어요. 사실 우리 여자들이 드레스 입을 기회가 없잖아요. 그 결혼식 때를 제외하고는. 저 또한 그 드레스를 입는 것도 너무 좋았고 또 우아하고 멋있는 그 궁중 한복을 입는 것도 너무 기분이 좋았었는데요. 음악을 들으면서 걷는데 그 기분이 또 어찌나 짜릿하고 흥분되든지 이 연기나 모델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사실 저는 그 무대를 마치고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그 감동은 또 연기하고 모델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 무대의 흥분과 짜릿함을 또 잊지 못해서 내친 김에 모델학과에 입학해서 지금 4학년이 되었습니다. 편입도 안 돼서 4년을 어떻게 보내 했는데 벌써 4학년이 된 거 보면 정말 세월이 빠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쉬운 건 제가 이제 무대에 서고 싶어서 학교에 들어갔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무대에 서지 못한 것이 정말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초등학교 때 그 TV에서 패션쇼를 하는 걸 봤어요, 모델들이. 근데 워킹하는 거를 보고 저도 모르게 막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키가 좀 작아서 패션 모델 꿈을 접었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개교 기념일 때 패션쇼를 제가 콘티를 짜서 진행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모르고 누구한테도 배워본 적이 없었는데 패션쇼 콘티를 짜고 또 워킹도 알려주고 또 옷도 챙겨주고 이렇게 포즈도 배우지도 않았는데 했던 가르쳤던 생각이 납니다. 아마도 그때의 첫 무대가 저에게는 굉장히 좀 짜릿한 기억으로 남았는지 제가 몇 년 전에 패션쇼를 했던 것도 우연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기회가 생기면 무대에 서곤 하는데 이 나이에 사실 이쁜 드레스하고 또 한복을 입고 쇼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누구나 열정과 관심이 있다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델 학과에 다닌 탓에 뭐 걸음걸이 등 좀 자세도 좀 많이 좋아졌고요. 조금 더 몸매 관리와 건강 관리에 신경 쓰다 보니까 저한테는 좀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랑 학교에 같이 다니는 동기분 중에서 적게는 40살, 뭐 70살, 75 되시는 분도 계신데 그 적지 않은 나이에 또 학교에 나오시고 또 워킹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다 하시고 또 심지어 제주도에서까지 일주일에 한 번 학교에 비행기를 타고 오시는 분도 계세요. 정말 대단한 일정 아닌가요? 그분들 모두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학교에 다니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중에는 뭐 어릴 때 패션 모델이 꿈이었던 분들 계시고 또 건강을 위해서 나오신 분들 계시고 또 이제 시니어 모델이 되고자 하시는 분이 또 계시기도 해요. 사실 이렇게 모델 워킹을 하다 보면 이 걷는 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운동도 많이 되고 자세도 좋아지고 또 즐거운 음악을 들으니까 기분도 너무 좋아지고 그분들 다 이렇게 처음 입학하실 때보다 너무너무 많이 달라지셨어요. 많이 날씬해지시고 또 무엇보다 행복해 하시는 게 정말 눈에 보입니다. 이번 학기만 끝나면 저도 이제 워킹 지도자 자격증이 나오거든요. 현재 제가 강남구청에 재능 기부로 해서 모델학과 개설을 해놓은 상태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멋있는 모델이 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요. 부자가 되려면 부자 옆에 있으라는 말이 있듯이 행복해지려면 행복 지수가 높은 사람 옆에 있어라. 아마 이 말은 너무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곁에 부자 친구가 있으신가요? 곁에 있는 친구가 행복을 잘 느끼는 친구이신가요? 그런 친구를 갖고 계신가요? 부자가 되려면 부자 옆에 있어야 하지만 사실 그 부자가 너무 부자이면 옆에 가기 힘들죠. 그렇지만 행복을 잘 느끼는 사람의 곁에 두기가 부자보다 쉬우니까 사람도 항상 만날 때는 항상 밝고 에너지가 좋은 사람과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는 여러 분류의 사람을 만나면서 뭐 삶이 힘든 친구도 만나봤고 이제 그런 친구를 만나다 보니까 저의 에너지가 좀 많이 뺏기고 또 친구가 어렵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제가 또 유난히 또 감성적이라 그런지 감정이입이 돼서 같이 울기도 하고 너무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어느 순간 나이가 들면서 그런 친구를 좀 멀리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그런 친구를 케어를 하는 것이 좀 감당하기 힘들었고 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좀 버거워서 요즘은 좀 행복하고 긍정적인 친구를 좀 만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 또한 제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밝은 에너지를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번째가 내 안의 열정으로 끊임없이 공부하고 재능 기부하라. 이제 저희 이제 화장품 회사가 중국에 지사가 있었는데요. 이제 중국 직원이 이제 영국 유학을 갔다 온 친구라서 영어를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많은 대화를 하고 싶었는데 영어로 대화가 안 돼서 자존심도 상하고 속상해서 영어를 정말 잘하고 싶다는 생각에 제가 방송대 영문학과 편입을 하게 됩니다. 사실 뭐 학원도 다닐 수 있지만 학원을 다닌 것보다 학교를 선택한 것이 학교에 가면 시험을 보잖아요. 그럼 단어 하나라도 더 외울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에서 제가 학교를 들어가게 됐어요. 졸업한 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부터 토요일마다 제가 몇 명의 스터디를 해요. 영어 스터디를. 처음에는 외국인을 만나면 입도 뻥끗 못하고 도망가는데 지금은 조금은 소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되었어요. 스터디 할 당시에 저희에게 영어를 가르치던 선생님도 굉장히 나이가 많으셨어요. 한 80 정도 넘으셨는데 저희에게 영어 재능 기부를 해주신 거죠. 그 선생님 말씀이 배움에서 그칠 게 아니라 누구든지 가르치라는 말씀을 늘 하셔서 몇 년 전에 제가 강남구청에 영어 재능 기부 신청을 해서 현재는 강남 장애인 복지관에서
작년부터 재능 기부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도 수업을 하고 왔어요. 물론 제가 실력이 좋아서는 절대 아니고요. 가르치게 되면 제가 더 공부를 하게 되니까 사실은 저한테 더 좋은 기회였죠. 제가 별 실력은 없으나 그 복지관의 어르신하고 공부하면서 저 또한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중에서 뭐 70은 넘으신 분도 계시고 또 몸이 아프신 분도 계시고 알파벳도 몰라 처음부터 이제 ABC부터 배우신 분도 계신데 그분들의 초롱초롱한 눈빛과 열정을 보면 제가 저를 더 열심히 살게 해주신 그분들에게 제가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틀림없이 저보다 더 많은 재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나만 알고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재능 나눔 해주시면 본인이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5번째가요. 행복해지려면 꿈을 꾸어라. 우리 어릴 때 어른들이 항상 이렇게 물어보는 말이 있죠. 너 커서 뭐가 될 거야? 그럼 아이들은 자기 꿈에 대해서 얘기하죠. 뭐 의사, 변호사, 뭐 대통령, 뭐 연예인. 요즘은 공무원을 많이 되고 싶다고 한대요. 좀 약간 요즘 아이들이 현실적이라서 그런지 좀 약간 씁쓸하긴 한데 이렇게 어릴 때는 꿈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잖아요. 근데 왜 커서는 꿈에 대해서 아무도 물어보지 않을까요? 혹시 지금 꿈이 무엇일까요? 저는 가끔 만나는 사람들에게 너 꿈이 뭐야 하고 저는 물어봐요. 그렇지만 어른들은 제 물음에 답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답니다. 비단 꿈은 아이들만이 꾸는 것은 아닐 텐데 말입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해서 제2의 인생을 사시는 분이 참 많잖아요. 55세쯤 정년 퇴직하고 아직도 정말 건강한데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저는 40대부터 제2의 인생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10년 정도 준비해서 퇴직하고 자기의 또 다른 제2의 인생을 잘 살아보자고요. 어쩌면 제2의 인생이 더 즐겁고 행복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젊은 날에 치열하게 살아와서 미처 즐기지 못한 것들 제2의 인생에선 좀 더 느긋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결혼 전에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던 분이 계신데 결혼하고 나서는 그냥 살림만 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분은 영어 공부를 너무 하고 싶으셔서 유학을 가고 싶다고 남편분에게 말씀을 하셨대요. 뭐 구체적으로 몇 년 후에 갈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 언니 나이가 한 60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남편 되시는 분이 에이, 설마 네가 가겠어? 그래 가봐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그 언니 실제로 어학 연수 학원과 뭐 지낼 곳과 또 1년 정도 유학비가 얼마 드는지 다 계산을 해서 언제 나는 갈 거라고 남편분한테 말씀하셨대요. 아마도 남편분은 뭐 정말 갈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셨겠죠? 그리고 몇 년 전에 준비를 해서 그분은 유학길에 떠납니다. 전 그 언니를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60이면 요즘 나이 많은 나이도 아니지만 젊은 나이도 사실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유학길에 오는 언니를 보면서 저는 참 대단하지만 부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몇 달 전에 TV를 봤는데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80세 되신 분이 유튜브에서 인형 옷 만드시는 것을 배우셔서 지금은 조그마한 작업실을 만드셔서 자기만의 공간에서 행복하게 인형 옷을 만드시는 거 보고 정말 배우면 나이가 전혀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들도 젊으셨을 때 의상 쪽 일을 하고 싶으셨는데 학원을 다니시다가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그만두셨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한 꿈이 계속 마음속에 있었겠죠. 그래서 80이 되신 나이에 본인이 정말 하시고 싶은 일을 하시게 된 건데 작업하시는 내내 그 얼굴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답게 보이는지 저까지 정말 행복해졌던 기억이 나는데요. 요즘은 취미생활을 꾸준히 하시다가 본업으로 하시는 분도 이제 종종 계시잖아요.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나의 꿈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좀 꿈을 예쁜 다이어리에 좀 적어 보시고 매일 아침 확인하고 또 그 꿈이 이루어진 날을 상상해 봅니다. 막연하게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이루어진 꿈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지금 잃어버렸던 여러분의 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누군가 너의 꿈은 뭐니? 하고 물어보면 당당하게 나의 꿈은 뭐야?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전 늘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재미도 없고 일상도 점점 무료해지잖아요. 근데 누가 나를 재미있게 해주겠습니까? 누가 나를 재미있게 해주는 것은 바로 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재미있는 일, 가슴 뛰는 일을
찾아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자. 그리고 뭐든지 도전해보자. 도전해봐서 안 되면 말지. 뭐가 두려워요? 늦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릴 때 본인이 갖고 있던 꿈이 무엇이었나 잠시 생각해 보시고 살다 보니 잃어버렸던 자신의 꿈이나 하고 싶었던 일을 슬며시 꺼내셔서 열정을 갖고 행복한 제2의 인생을 활기차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펜서 존스의 말을 빌려보면 멋진 미래의 모습은 어떠한지 그림을 그려라.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달성할 수 있게 하라. 계획을 지금 이 순간 행동으로 옮겨라. 부족하나마 저의 얘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